없어서 월세 당연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포기하시지 말고, 본인이 만약에 디덴토 대출 3%로 계산했을 때 월세보다 이자가 낮으면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계산을 해보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리언입니다. 나땅입니다. 예, 처음에 쓰신 책이 2022년 9월에 출간을 하셨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새로운 책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책 읽어보시기 전에 좀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2018년도부터 이제 네. 부동산 경매 강의를 했는데요. 네.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분들을 1대1로 많이 만나봤어요. 네. 90% 이상이 아파트 투자를 합니다. 한 분은 이제 집을 얼떨결에 샀는데 그게 많이 올라서 매도를 하셨어요. 근데 매도를 이제 양도세를 계산 안 하고 하셔가지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2억을 양도세를 내게 되셨습니다. 사실 2억 정도 됐으면은 그거를 좀 세금을 절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2억을 양도세를 내고서 나머지 돈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책을 많이는 안 읽으셨고 몇 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추천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추천을 했대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세 차익형 물건이 아니잖아요. 월세로 수익을 내는 건데 이분이 원하는 거는 월세가 아니라 시세 차익이었잖아요. 그럼 접근을 잘못하신 거죠. 그 옆에 계신 수강생은 마포의 신축 오피스를 분양을 받았는데,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대체 상품이고 아파트가 아주 비쌀 때 주택수에 안 들어가면서도 대체 주택이 될 수 있는 약간 이런 건데, 근데 아파트도 나쁠 때는 오피스텔은 그거보다 더 상황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택 투자를 하면서 10평 이하를 사는 거는 조금 제가 말리고 있어요. 위치는 좋잖아요, 마포. 그래서 네. 몇 평이냐 그랬더니 6.5평이래요. 6.5평짜리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형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도 월세 수익형인데, 이제 기숙사와 오피스텔의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금리가 낮아서 월세보다 이자가 작았대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없어도 괜찮았는데 이자가 점점 높아지더니 월세와 이자가 같아지고, 심지어 어떨 때는 월세보다 이자가 많아지는 상황. 월세도 원하는 만큼 안 나왔고 시세 차익도 없는 물건을 이제 이자까지 손해를 보면서 지금 보유하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 분은 다가구 투자를 좀 하셨는데, 다가구를 제값을 주고 사서도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죠. 디벨롭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 가치를 올려서 하는 게 아니고서야 다가구도 2개를 하셨는데 수익을 못 보셨대요. 여기 돈 보신 분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 분이 보셨어요. 이분이 뭐였냐면 부동산 사이클 뭐 이런 건 모르겠고 이제 전세를 보러 갔대요. 전세를 보러 갔는데 전세 매물이 없어서 소장님이 매매는 하나 있는데 한번 구경이나 가실까요? 이렇게 하셔서 구경을 갔는데 알라리였대요. 로얄동 로얄층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을 사셨어요. 2016년 판교 9단지를 7억에 사시고,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는데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전세를 보러 갔는데 조금 마음에 들어서 조금 무리를 해서 주변에 어르신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셨대요. 그리고 그거를 또 판 시점도 기가 막혀요. 2022년 초반에 15억에 매도를 하셔서 양도 차익 8억을 만드신 거예요. 기숙사 하신 분, 오피스텔 하신 분, 다가구 하신 분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도 잘 안 됐죠. 아파트가 아닌 걸 했고 공부를 많이 이제 안 했는데 자기가 좀 난이도가 높은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버는 유일한 이 한 분은 부동산으로 뭐 돈 벌기 이런 건 모르겠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실거주에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로 이제 시세를 만들어서 수익이 8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보인 입장에서 돈을 벌려고 이렇게 막 사이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가 낫고 실제로 거주를 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초보들이 소액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를 하기 때문에 제일 쉬운 게 아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성공 확률이 좀 높은 걸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사례에서 말씀을 해주신 상가나 네네네. 오피스텔, 기숙사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텐데,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딱 아파트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아파트의 시세나 그 가치를 판단하는 일반인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조금만 하면. 저는 전망을 하진 않지만 지금의 가격을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월세보다 이자가 더 작은 데가 있어요. 월세는 100만 원인데 이자가 60만 원인 데가 있어요. 가격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러면은 월세 100만 원 주고 살아야 되는 집을 내가 이자 60만 원에 살 수 있으면은 좀 그 소득이나 어떤 주거비 대비 굉장히 낮은 가격이 아닐까? 서울은 원룸도 월세가 60만 원이에요. 네. 고시원 강남은 70만 원이 넘어요. 그랬을 때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차라리 실거주도 하면서 좀 널찍한 네, 집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월세 당연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포기하시지 말고 네. 본인이 만약에 디딤돌 대출 3%로 계산했을 때 월세보다 이자가 낮으면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계산을 해보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럼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파트는 제가 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는데요.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시세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시세 흐름이 과거에 전세와 매매의 그 차이가 아주 큰 지역이 있고 작은 지역이 있어요. 갭이 아주 작은 거는 물건의 가치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호갱노노에서 매매가 그래프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지역, 그런 단지를 좀 골라야 됩니다. 또 아실에서도 비교를 해요. 내가 접근 가능한 금액을 찍어서 비교를 해보고 가장 시세가 많이 높았는데 지금 갑자기 떨어진 그런 단지를 사면 과거에 많이 올랐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수도권에서 제가 한 8개 지역을 봤는데 21년도, 22년도 고점에 전세보다 지금 매매가가 낮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매수자가 우위가 되는 시장이고 곧 5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앞으로 좀 분위기가 계속 안 좋을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매수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분위기가 좋을 것 같으면 가격을 그렇게 싸게 팔지 않아요. 그런 거 지금 또 경매로도 진행 중이에요. 그런 지역이. 그러니까는 저는 굉장히 시장이 좋아진다면 과거 전고점 정도까지는 좀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매물보다도 싸게 낙찰이 됐어요. 당연히 내가 가격을 정해서 사는데도 수익을 못 본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당연히 싸게 낙찰이 됩니다. 경매로 지금 접근하시는 거 좋습니다. 실거주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실거주를 하면서도 이 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실거주를 하지 않고 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주거에다가 쓰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 내가 5천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5천만 원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자를 내면은 2년 동안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 굉장히 좀 답답한 거예요. 올라도 뭔가 나한테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거나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나는 어디 사냐 이거예요. 어딘가에 살아야 되잖아요.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네. 그럼 거기에 이제 그럼 대출을 받게 돼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은 그 이자 아니면 월세를 내게 되면은 그 월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투자를 이제 갭 투자 같은 거를 해놓게 돼요. 이 갭 투자가 내 월세보다 훨씬 더 수익이 많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투자와 이 거주를 분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거주의 질을 엄청 낮춰서 거주비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률이 올라가요. 나는 삶의 질을 엄청 낮추면서 할 수 있다. 그럼 그것도 방법인데 만약에 그렇게 낮추지 않고 이렇게 살면서 막 월세 100만 원씩 내면서 갭 투자 한다. 아니면 이자가 막 50만 원, 70만 원 내면서 내가 갭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접근을 하신다면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아니면은 실거주를 선택을 하셔서 거주 환경도 누리시고 차익도 누리시고 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실거주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파트 투자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되게 네. 많아요. 네. 뭐 경매도 있죠.
청약으로 당첨이 되는 방법도 있고 네. 청약으로 당첨된 권리를 좀 사는 것도 있죠. 분양권을. 그리고 재개발 투자도 있고 재건축 투자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경매와 분양권이 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분양가도 뭐 높은 단지도 있고 과거에 좀 낮은 단지도 있는데 최근에 그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우리가 막 가스비도 겨울에 막 2배 나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네. 20만 원 나오던 사람이 막 40만 원. 그리고 이자도 굉장히 높았었어요. 연말부터. 그래서 6점 몇 프로 막 7%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어떤 금융 비용과 원자재 값 상승이 아파트에 다 반영이 돼요. 과거에 분양했던 단지는 그때의 공사비를 가지고 분양가를 책정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 짓고 있는 어떤 앞으로 짓는 단지 이런 거가 다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이 돼요. 그거를 비용으로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다 합쳐서도 수익이 날 수 있을 정도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보다 더 싸게 분양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새 아파트는 분양권 곧 입주할 단지인데 분위기가 좋지가 않고 그래서 입주가 막 많이 예정된데 이런 데는 정말 그 새 아파트 들어가면서도 좋을 수 있겠다. 근데 또 핵심지에는 분양권 뭐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미 지하철이 있고 출퇴근하기 편하고 뭐 이렇게 다 구성돼 있는 그런 데를 경매로 낙찰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전세 임차인을 드린 다음에 갭으로 2년 보유하면은 또 양도세가 없잖아요. 한 채일 경우는. 네.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규제 지역도 거의 없잖아요. 네. 그 완전행복님이라고 부산에서 오신 수강생이 계셨어요. 와. 여기가 서초동인데 네. 아침 10시 수업을 듣기 위해서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각오가 어땠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실거래가 그 굉장히 높았던 단지였는데 지금 이제 3억으로 좀 빠졌거든요. 낙찰을 2억 5천에 받으셨어요. 와. 그래서 지금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대로만 팔아도 이제 5천만 원인데 본인이 이제 들어가서 사실 예정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5천만 원, 만약에 시세가 조금 전 고점으로 올라가 준다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래서 경매로 지금 수익 내는 그런 분들 본인이 입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오가 돼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 듣고 한번 해봐야 되겠지 생각을 했다가도 막상 실행을 옮기려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 선생님께서 어떻게 투자를 하시게 되는지 그거를 실제 사례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네. 사실 뭐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시작한 건 아니었고 네. 경매로 부자가 되고 싶다, 돈 걱정을 좀 안 하고 싶다 이런 간절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종잣돈 그때 제가 6천만 원 전세로 있었던데 현금은 한 개도 없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6천만 원을 빼서 4천만 원으로 경매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감히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또 위기감이 없으면은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2019년에 역전세를 좀 세게 맞아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아, 제가 그때 역전세를 안 맞아봤으면은 지금 아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게요 마라톤이거든요. 단기간에 쇼를 보려고 그러면 좀 힘들고 내가 그 부루마블 게임처럼 어떤 자산을 사야 되는데 현금 보유량이 너무 이렇게 적게 해서 많이 사면 중간에 이제 게임에서 파산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파산을 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현금을 보유하면서 자산을 조금씩 사는 어떤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80세, 뭐 90세, 90살 빼기 우리 사무장님 나이 하면은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많아요. 50대 막 수강생분들도 나 좀 늦은 거 아닌가? 요즘에는요 50대, 60대는 굉장히 청춘입니다. 못할 게 없는 나이예요. 부동산 투자나 경매는 더 그래요. 정년이 없어요. 이 어르신들이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오래 봤기 때문에 주변에 지인들 사례도 있으시고 해서
조금 젊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으로 단기간에 어떻게 좀 쉽게 쇼부를 보려고 그러면은 좀 살기가 힘들고요. 지지 않는 선에서 조금 계속 도전을 해나가면은 이길 수 있는,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게 부동산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 그리고 투자를 하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투자할 때 반드시 챙겨야 되고 따라야 할 그런 사항들이 나는 오늘 아파트가 좋다 네. 책에 엄청 잔뜩 쓰여 있습니다. 이번 첫 판에는 네. 부록이 있어요. 그 어. 부록은 저희 행꿈사 임장 스터디에서 사용하는 좀 지도를 넣습니다. 출판사 요청으로 그런 걸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이제 임장 리더가 그리신 임장 지도가 제공이 되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미래에 좋아질 만한 지역 세 군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제가 투자를 했던 안 했던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과거에 이런 단지, 이런 데가 좀 많이 좋아졌구나. 그 미래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를 봤을 때 서울 2030 도시 기본 계획이나 지금 현재 상태를 봤을 때 가장 유망한 지역 세 군데를 정리한 그게 부록에 있습니다. 아마 초판으로 제공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좋은 책이 6월 초에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출간이 되면 저도 바로 교보문고 또 예스24 이런 곳에서 바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리언입니다. 나땅입니다. 예, 처음에 쓰신 책이 2022년 9월에 출간을 하셨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새로운 책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책 읽어보시기 전에 좀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내용들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2018년도부터 이제 네. 부동산 경매 강의를 했는데요. 네.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분들을 1대1로 많이 만나봤어요. 네. 90% 이상이 아파트 투자를 합니다. 한 분은 이제 집을 얼떨결에 샀는데 그게 많이 올라서 매도를 하셨어요. 근데 매도를 이제 양도세를 계산 안 하고 하셔가지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2억을 양도세를 내게 되셨습니다. 사실 2억 정도 됐으면은 그거를 좀 세금을 절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2억을 양도세를 내고서 나머지 돈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책을 많이는 안 읽으셨고 몇 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추천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추천을 했대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세 차익형 물건이 아니잖아요. 월세로 수익을 내는 건데 이분이 원하는 거는 월세가 아니라 시세 차익이었잖아요. 그럼 접근을 잘못하신 거죠. 그 옆에 계신 수강생은 마포의 신축 오피스를 분양을 받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대체 상품이고 아파트가 아주 비쌀 때 주택수에 안 들어가면서도 대체 주택이 될 수 있는 약간 이런 건데, 근데 아파트도 나쁠 때는 오피스텔은 그거보다 더 상황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택 투자를 하면서 10평 이하를 사는 거는 조금 제가 말리고 있어요. 위치는 좋잖아요, 마포. 그래서 네. 몇 평이냐 그랬더니 6.5평이래요. 6.5평짜리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형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도 월세 수익형인데, 이제 기숙사와 오피스텔의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금리가 낮아서 월세보다 이자가 작았대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없어도 괜찮았는데 이자가 점점 높아지더니 월세와 이자가 같아지고, 심지어 어떨 때는 월세보다 이자가 많아지는 상황. 월세도 원하는 만큼 안 나왔고 시세 차익도 없는 물건을 이제 이자까지 손해를 보면서 지금 보유하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 분은 다가구 투자를 좀 하셨는데, 다가구를 제값을 주고 사서도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죠. 디벨롭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 가치를 올려서 하는 게 아니고서야 다가구도 2개를 하셨는데 수익을 못 보셨대요. 여기 돈 보신 분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 분이 보셨어요. 이분이 뭐였냐면 부동산 사이클 뭐 이런 건 모르겠고 이제 전세를 보러 갔대요. 전세를 보러 갔는데 전세 매물이 없어서 소장님이
매매는 하나 있는데 한번 구경이나 가실까요? 이렇게 하셔서 구경을 갔는데 알라리였대요. 로얄동 로얄층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을 사셨어요. 2016년 판교 9단지를 7억에 사시고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는데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전세를 보러 갔는데 조금 마음에 들어서 조금 무리를 해서 주변에 어르신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셨대요. 그리고 그거를 또 판 시점도 기가 막혀요. 2022년 초반에 15억에 매도를 하셔서 양도 차익 8억을 만드신 거예요. 기숙사 하신 분, 오피스텔 하신 분, 다가구 하신 분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도 잘 안 됐죠. 아파트가 아닌 걸 했고 공부를 많이 이제 안 했는데 자기가 좀 난이도가 높은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버는 유일한 이 한 분은 부동산으로 뭐 돈 벌기 이런 건 모르겠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실거주에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로 이제 시세를 만들어서 수익이 8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보인 입장에서 돈을 벌려고 이렇게 막 사이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가 낫고 실제로 거주를 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초보들이 소액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를 하기 때문에 제일 쉬운 게 아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성공 확률이 좀 높은 걸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사례에서 말씀을 해주신 상가나 네네네. 오피스텔, 기숙사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텐데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딱 아파트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아파트의 시세나 그 가치를 판단하는 일반인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조금만 하면. 저는 전망을 하진 않지만 지금의 가격을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월세보다 이자가 더 작은 데가 있어요. 월세는 100만 원인데 이자가 60만 원인 데가 있어요. 가격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러면은 월세 100만 원 주고 살아야 되는 집을 내가 이자 60만 원에 살 수 있으면은 좀 그 소득이나 어떤 주거비 대비 굉장히 낮은 가격이 아닐까? 서울은 원룸도 월세가 60만 원이에요. 네. 고시원 강남은 70만 원이 넘어요. 그랬을 때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차라리 실거주도 하면서 좀 널찍한 네, 집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월세 당연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포기하시지 말고 네. 본인이 만약에 디딤돌 대출 3%로 계산했을 때 월세보다 이자가 낮으면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계산을 해보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럼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아파트는 제가 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는데요.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시세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시세 흐름이 과거에 전세와 매매의 그 차이가 아주 큰 지역이 있고 작은 지역이 있어요. 갭이 아주 작은 거는 물건의 가치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호갱노노에서 매매가 그래프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지역 그런 단지를 좀 골라야 됩니다. 또 아실에서도 비교를 해요. 내가 접근 가능한 금액을 찍어서 비교를 해보고 가장 시세가 많이 높았는데 지금 갑자기 떨어진 그런 단지를 사면 과거에 많이 올랐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수도권에서 제가 한 8개 지역을 봤는데 네. 21년도, 22년도 고점에 전세보다 지금 매매가가 낮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매수자가 우위가 되는 시장이고 곧 5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앞으로 좀 분위기가 계속 안 좋을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매수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분위기가 좋을 것 같으면은 가격을 그렇게 싸게 팔지 않아요. 그런 거 지금 또 경매로도 진행 중이에요. 그런 지역이. 그러니까는 저는 굉장히 시장이 좋아진다면 과거 전고점 정도까지는 좀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매물보다도 싸게 낙찰이 됐어요. 당연히 내가 가격을 정해서 사는데도 수익을 못 본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당연히 싸게 낙찰이 됩니다. 경매로 지금 접근하시는 거 좋습니다. 실거주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실거주를 하면서도 이 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실거주를 하지 않고 거주와 투자를 분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주거에다가 쓰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
내가 5천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5천만 원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자를 내면은 2년 동안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 굉장히 좀 답답한 거예요. 올라도 뭔가 나한테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거나 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이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나는 어디 사냐 이거예요. 어딘가에 살아야 되잖아요.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럼 대출을 받게 돼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은 그 이자 아니면 월세를 내게 되면은 그 월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투자를 이제 갭 투자 같은 거를 해놓게 돼요. 이 갭 투자가 내 월세보다 훨씬 더 수익이 많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투자와 이 거주를 분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거주의 질을 엄청 낮춰서 거주비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률이 올라가요. 나는 삶의 질을 엄청 낮추면서 할 수 있다. 그럼 그것도 방법인데 만약에 그렇게 낮추지 않고 이렇게 살면서 막 월세 100만 원씩 내면서 갭 투자 한다. 아니면 이자가 막 50만 원, 70만 원 내면서 내가 갭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접근을 하신다면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아니면은 실거주를 선택을 하셔서 거주 환경도 누리시고 차익도 누리시고 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실거주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파트 투자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되게 네. 많아요. 네. 뭐 경매도 있죠. 청약으로 당첨이 되는 방법도 있고 네. 청약으로 당첨된 권리를 좀 사는 것도 있죠. 분양권을. 그리고 재개발 투자도 있고 재건축 투자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경매와 분양권이 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분양가도 뭐 높은 단지도 있고 과거에 좀 낮은 단지도 있는데 최근에 그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우리가 막 가스비도 겨울에 막 2배 나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네. 20만 원 나오던 사람이 막 40만 원. 그리고 이자도 굉장히 높았었어요. 연말부터. 그래서 6.6%막 7%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어떤 금융 비용과 원자재 값 상승이 아파트에 다 반영이 돼요. 과거에 분양했던 단지는 그때의 공사비를 가지고 분양가를 책정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 짓고 있는 어떤 앞으로 짓는 단지 이런 거가 다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이 돼요. 그거를 비용으로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다 합쳐서도 수익이 날 수 있을 정도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보다 더 싸게 분양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새 아파트는 분양권 곧 입주할 단지인데 분위기가 좋지가 않고 그래서 입주가 막 많이 예정된데 이런 데는 정말 그 새 아파트 들어가면서도 좋을 수 있겠다. 근데 또 핵심지에는 분양권 뭐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미 지하철이 있고 출퇴근하기 편하고 뭐 이렇게 다 구성돼 있는 그런 데를 경매로 낙찰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전세 임차인을 드린 다음에 갭으로 2년 보유하면은 또 양도세가 없잖아요. 한 채일 경우는. 네.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규제 지역도 거의 없잖아요. 네. 그 완전행복님이라고 부산에서 오신 수강생이 계셨어요. 와. 여기가 서초동인데 네. 아침 10시 수업을 듣기 위해서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각오가 어땠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실거래가 그 굉장히 높았던 단지였는데 지금 이제 3억으로 좀 빠졌거든요. 낙찰을 2억 5천에 받으셨어요. 와. 그래서 지금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대로만 팔아도 이제 5천만 원인데 본인이 이제 들어가서 사실 예정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5천만 원, 만약에 시세가 조금 전 고점으로 올라가 준다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래서 경매로 지금 수익 내는 그런 분들 본인이 입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오가 돼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 듣고 한번 해봐야 되겠지 생각을 했다가도 막상 실행을 옮기려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 선생님께서 어떻게 투자를 하시게 되는지 그거를 실제 사례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네. 사실 뭐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시작한 건 아니었고 네. 경매로 부자가 되고 싶다, 돈 걱정을 좀 안 하고 싶다 이런 간절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종잣돈 그때 제가 6천만 원 전세로 있었던데 현금은 한 개도 없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6천만 원을 빼서 4천만 원으로 경매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감히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또 위기감이 없으면은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2019년에 역전세를 좀 세게 맞아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아, 제가 그때 역전세를 안 맞아봤으면은 지금 아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게요 마라톤이거든요. 단기간에 쇼를 보려고 그러면 좀 힘들고 내가 그 부루마블 게임처럼 어떤 자산을 사야 되는데 현금 보유량이 너무 이렇게 적게 해서 많이 사면 중간에 이제 게임에서 파산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파산을 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현금을 보유하면서 자산을 조금씩 사는 어떤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80세, 뭐 90세, 90살 빼기 우리 사무장님 나이 하면은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많아요. 50대 막 수강생분들도 아, 나 좀 늦은 거 아닌가? 요즘에는요, 50대, 60대는 굉장히 청춘입니다. 못할 게 없는 나이예요. 부동산 투자나 경매는 더 그래요. 정년이 없어요. 이 어르신들이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오래 봤기 때문에 주변에 지인들 사례도 있으시고 해서 조금 젊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으로 단기간에 어떻게 좀 쉽게 쇼부를 보려고 그러면은 좀 살기가 힘들고요. 지지 않는 선에서 조금 계속 도전을 해나가면은 이길 수 있는,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게 부동산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 그리고 투자를 하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투자할 때 반드시 챙겨야 되고 따라야 할 그런 사항들이 나는 오를 아파트가 좋다. 네. 책에 엄청 잔뜩 쓰여 있습니다. 이번 초판에는 네. 부록이 있어요. 그 어. 부록은 저희 행꿈사 임장 스터디에서 사용하는 좀 지도를 넣습니다. 출판사 요청으로 그런 걸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이제 임장 리더가 그리신 임장 지도가 제공이 되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미래에 좋아질 만한 지역 세 군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제가 투자를 했던 안 했던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과거에 이런 단지 이런 데가 좀 많이 좋아졌구나 그 미래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를 봤을 때 서울 2030 도시 기본 계획이나 지금 현재 상태를 봤을 때 가장 유망한 지역 세 군데를 정리한 그게 부록에 있습니다. 아마 초판으로 제공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좋은 책이 6월 초에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출간이 되면 저도 바로 교보문고 또 예스24 이런 곳에서 바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